안녕하세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독립적으로 살기가 어렵고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이 힘드는 것은 복잡한 사회 환경과 더불어 인간관계가 힘드는 것이죠. 사람은 개인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 복잡한 사회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라 하여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천가지 만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 알아주고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불평불만을 하게 마련인데 삐걱거리는 인간관계는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즉 호감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호감 인간에 대해서 대강 알아보자면 잘난 척 하는 사람, 인맥, 재산, 가족 등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는 사람, 자기 행실에 불구하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 고집이 너무 센 사람, 앉았다 하면 자기 종교 이야기하는 사람, 입을 열었다 하면 자기 좋아하는 정치인 홍보하는 사람, 이야기 중간에 말 끊기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 흉보는 것이 취미인 사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등등. 비호감 인간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만 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군요. 그렇다면 호감인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호감 인간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겠군요. 호감형 인간은 공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한자 공감에서 보듯이 함께할 공, 느낄 감, 함께 느낀다는 뜻이죠. 공감이라는 용어는 1909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T. 처너가 독일어로 감정이입을 뜻하는 아인필령을 번역하여 처음 소개한 용어랍니다. 구체적으로 공감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와 소통에 필수적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공감은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 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해주는 필수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감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므로 억지로 감정을 짜낼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상대방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하여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것은 공감이 아니고 동정 또는 연민이라고 합니다. 공감을 영어로는 empathy이고 동정은 sympathy라 하여 구분됩니다. 동정은 상대방의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모친상을 겪을 때 동정심을 갖는다면 당신은 친구가 왜 슬퍼하고 애도하는지 이해하고 그의 상실감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감한다면 친구가 겪고 있는 슬픔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감은 우리의 관계, 웰빙,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인간 기술입니다. 공감이 인간관계에서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서로의 연결된 느낌을 증진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상호 신뢰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사람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되므로 비판적이거나 갈등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공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기쁨에 공감할 수 있을 때 이타적인 행동을 장려하여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으며 참을성이 없고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어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그냥 극복하세요 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거나 감정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경험하거나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무관심해 보이거나 때로는 상처를 주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감의 부족은 또한 나르시스적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결정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은 종종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와 오만함을 보이며 칭찬이나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공감 능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해보면 이런 NP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외로 많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하죠. 다른 사람 이야기 10초도 못 듣습니다. 칭찬해주면 엄청 좋아하지만 충고 등을 해주면 거의 절교 수준에 이르게 되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불리한 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공감이 안 되므로 인간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의 부족은 나르시시즘 행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죠. 공감이 없다면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르므로 이런 괴롭힘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부족하면 혼란스럽고 좌절스러워 스트레스와 불안 수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호감형으로 인기가 많지만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비호감형으로 거리감을 두기가 쉽죠. 그러나 공감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다행히도 배우고 강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운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공감 능력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경청 기술은 공감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견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 신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알리세요.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말을 끊으면 생각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을 오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보류하세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른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말할 때 정신적으로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바로 비판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바디 랭귀지에 주의하세요. 사람들은 비언어적 신체 신호를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신체 언어를 읽는 능력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사람들은 얼굴 표정, 주저하는 미소, 목소리 톤, 자세, 제스처 등을 통하여 기분을 전달하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정적으로 지적이고 사람을 잘 읽으며 인정이 많고 좋은 의사소통자이며 예민하고 강한 직감력이 있으며 따뜻한 마음 등입니다. 반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낮은 감성 지성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무정하며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무감각하며
직관력이 약하고 냉정함 등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이러한 능력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장려하기도 하죠. 공감형 인간이 되어 호감형 인간이 되는 것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인간관계, 평화로운 사회관계를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